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자, 기본 도형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 도형은 이와 같이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 박스, 또 스피어, 실린더 등등 다양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도형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스피어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화면에 스피어 이렇게 화면에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실린더 원기둥 형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화면을 보게 되면은 탑 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와 다르게 퍼스펙티브 뷰에는 색상이 이렇게 칠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쉐이딩 상태예요. 쉐이딩 상태. 다른 뷰는 지금 와이어 프레임 상태예요. 그래서 요 와이어 프레임 상태를 쉐이딩 상태로 바꾸는 방법은 단축키가 F3야. F3 화면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F3를 눌러주게 되면은 쉐이딩 상태로 바뀌게 되고, 다시 F3를 또 한 번 눌러주게 되면은 와이어 프레임 상태로 바뀌어요. 와이어 프레임 F3 그런데 나는 와이어 프레임까지 같이 보고 싶다, 쉐이딩 된 상태에서 와이어 프레임까지 같이 보고 싶다 할 때는 F4를 눌러주면 돼. F4 F3를 다시 한번 눌러준 상태에서 F4까지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쉐이딩 상태의 와이어 프레임까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작업할 때 좀 효과적으로 작업할 때 이렇게 F4까지 눌러가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화면에서 쭉 작업을 하다가 화면을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할 때 하다가 가끔씩 화면에서 오브젝트가 사라질 때가 있어. 이럴 때는 오브젝트가 화면에 쏙 들어오게 해주는 명령어가 Z키예요. Z키. 그래서 선택한 부분을 화면에 쏙 들어오게 해주는 거는 선택을 한 후에 Z키를 눌러주면 되고, 선택을 안 한 후에 Z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작업했던 모든 결과물이 화면에 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죠. 나는 스피어를 화면에 쏙 들어오게 해주고 싶다 할 때는 스피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Z키. 이렇게. 그래서 화면을 원하는 그런 물체를 바로바로 화면에 볼 때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효과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선택하는 부분들과 위치를 이동시켜주고 로테이트 시키고 또 크기를 바꿔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선택만 하는 거는 이 셀렉트 오브젝트예요. 셀렉트 오브젝트. 단축키는 Q 버튼. 그래서 Q 버튼은 셀렉트예요. 셀렉트 오브젝트. 그리고 셀렉트 무브. 셀렉트를 하고 움직일 수도 있는 거.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거. 셀렉트 무브. 단축키는 W에 W. 위치를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거. 셀렉트만 했을 때는 이렇게 조절점이 나오지가 않는데, 셀렉트 앤 무브를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조절점이 나오죠. 그래서 Y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고, 또 X축만 클릭한 상태에서 X축이 활성화된 거는 그 X축이 노란 색상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활성화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움직여 주게 되면은 X축으로만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또 Y축으로만 움직여 줄 수가 있고, 조절점의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은 X, Y축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여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로테이트.
그 옆에 로테이트. 단축키는 E. 단축키는 E. 그래서 요걸 눌러주게 되면은 이 동그란 조절점이 생기게 되고, 이 조절점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만, Y축으로만 이렇게 제어해 줄 수도 있고, 이와 같이 X축으로만 클릭을 해서 제어해 줄 수가 있고, 또 Z축으로만 선택을 해주고 Z축으로만 이렇게 Z축으로만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돌려줄 수가 있어요. 또 스케일도 마찬가지. 스케일 선택해 주게 되면은 스케일도 Y축으로만 스케일을 키워줄 수가 있고요. 또 X축으로만 스케일을 키워줄 수가 있어. 또 가운데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크기를 크게 작게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 크기 부분들을 조절해 줄 때 보면은 보통 우리가 3D 맥스에서 기본적인 도형을 생성할 때는 이 크리에이트에서 생성을 하게 되고, 수정할 때는 그 옆에 보면은 모디파이가 있어. 모디파이에서 수정을 하는데, 크리에이트, 모디파이. 이 크기를 조절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이렇게 스케일을 이용해서 조절해 주는 방법이 있고, 스케일. 하나는 이 레디우스 값에서 이 수치 값을 조절해서 크기를 늘려주고, 수치 값을 조절해서 크기를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요 두 개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레디우스 값에서 수치를 늘리게 되면은 수치가 변경되면서 크기가 바뀌게 되는데, 스케일을 이용해서 크기를 바꾸게 되면은 이 크기, 수치 값이 바뀌지가 않아. 수치 값이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수치를 늘려줬더라도 이 크기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은, 이 크기는 73.271, 이 조그맣게 생겼던 요 크기를 스케일로 늘리기 전에 전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 값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작업해야 될 때는 꼭 스케일로 늘리지 말고 이 수치 값으로 꼭 늘려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꽤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수치 값으로 꼭 조절해 줘야 된다. 수치 값으로 우리가 정교하게 조절해 줘야 될 때는 스케일로 늘려주면 안 된다. 자, 2D 같으면은 우리가 이 위치에다가 동그라미를 이 위에다가 올려놓는다고 하면은 2D에서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3D에서는 이 깊이 값이란 게 있기 때문에 무너질 것 같죠, 옆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위치를 각각 분할 화면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분할 화면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X, Y축만 있는 게 아니라 Z축, 깊이축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의 분할 화면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위치로 옮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만들었는데 이걸 지울 때는 딜리트 키, 딜리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지워지게 돼요. 에디트, 딜리트. 여러분들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면 돼요. 딜리트. 다시 박스를 만들어주고, 디지털로 만들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복사가 용이하다는 거죠.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복사는 이와 같이 움직여줄 때 Shift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복사가 되는 거예요. Shift 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한 번에 10개, 11개가 복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전체를 선택해서
또 Shift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할 수가 있겠죠. 10개, 10개, 이렇게. 복사가 아주 효과적으로 복사를 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지우는 방법은 선택을 해서 전체를 선택해서 델리트 키 누르게 되면은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델리트. 자, 이번에는 기본 도형을 변형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박스를 한번 변형시켜 볼게요. 변형시킬 때는 항상 모디파이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선택하고 모디파이로 가서 모디파이에 가면은 이렇게 수치값, 파라미터 값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지금 255에 280.51에 뭐 이렇게 좀 복잡하죠, 숫자가. 좀 통일을 좀 시켜보도록 하죠. 정육면체로 만들어 볼까요? 200에 200으로 정육면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좀 길쭉하게 만들어 볼까요? 길쭉하게 만들려면은 높이 값을 500으로 한번 바꿔봐. 500. 그러면 길쭉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지. 이렇게. 500으로 만들고, 이 박스를 한번 둥그런 형태가 되게 한번 변형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모디파이에 보면은 이 밴드라는 기능이 있어. 밴드. 자, 모디파이 리스트에 클릭하고 모디파이 리스트를 클릭해주고, 이 부분을 클릭해주고, 밑에 보면은 밴드라는 기능이 있어. 밴드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밴드의 앵글 값을 조절해 주면은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돌아갈 것 같긴 한데 요 형태대로 이렇게 둥그런 형태대로 돌아가진 않죠. 이게 안 돌아가는 이유는 이 중간에 선들이 없어서 그래. 선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다시 밴드에서 밑에 박스로 내려가서 이 하이트 세그먼트 값이 1로 돼 있죠. 이거를 높여 보도록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로 늘려주게 되면은 이젠 둥그렇게 F4를 눌러보면은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그먼트 값이 더 추가되면서 둥그레지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다시 밴드로 가서 밴드에서 조절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 자, 밴드에서 또 밑에 부분 선택해서 돌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밴드 기능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굴곡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 기능을 삭제시킬 때는 밴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리무브 시키면 돼. 리무브. 이렇게 변형시켜 줄 수도 있고, 또 이번에는 태퍼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태퍼를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세요. 태퍼. 여기엔 다양한 기능으로 변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이 많이 있어요. 태퍼를 적용시키게 되면은 이 태퍼 기능은 이와 같이 위쪽을 쭉 늘려주거나 줄여줄 때 사용하게 되는 거지. 태퍼.
대폭이동. 또 이렇게 변형시켜 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커브 값을 또 줄 수도 있어. 커브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변형시켜 줄 수도 있어. 이런 느낌. 그래서 기본 크리에이트에서 뭔가 도형을 생성을 하고 그걸 변형시킬 때는 모디파이로 가서 변형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죠. 모양을 변형시킬 때 modify를 이용해서 모양을 변형시켜 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익스트루드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작업했던 결과물은 지워버리고 에디트, 델리트. 여러분들은 델리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화면에 쏙 들어오게 해주는 방법은 Z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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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키. 자, 익스트루드 모델링은 크리에이트에서 도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보면은 쉐입으로 만드는 거. 쉐입을 눌러주고 타입이 라인, 뭐 렉탱글, 서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라인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통 건축물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사용해요. 라인으로 탑뷰에서 따라해 보도록 하세요. 클릭, 이런 건축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클릭. 이렇게 요 끝부분은 계단 형태가 들어간 독특한 그런 형태의 건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닫아줄까요? 할 때 예 눌러줘야 돼요. 이걸 안 닫아주게 되면은 열린 형태의 면이 만들어지지 않고 열린 면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닫힌 면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이렇게 클로즈 스플라인 해줘야 돼요. 클로즈 스플라인. 그래서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 탑 뷰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지. 여기에 변형을 주려고 하면은 모디파이 리스트에 보면은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extrude 해주면 돼. extrude.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모디파이 리스트를 클릭해주고 extrude 해주게 되면 이렇게 닫혀있는 평평한 평면으로 면이 있는 오브젝트로 바뀌게 되고 이 어마운트 값을 높여주게 되면은 이렇게 높이가 생성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Alt키를 눌러서 돌려줘 보면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Alt W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요. 자, 확대된 화면을 탑뷰로 바꿔주는 방법은 확대된 화면을 T 눌러주면 돼. T 눌러주게 되면 탑뷰로 바뀌게 돼요. 탑뷰. 자, 이번에는 요 형태를 이제 좀 변형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익스트루에서 라인을 선택해주고 라인에서 버텍스, 세그먼트, 스플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버텍스를 조정할 때는 버텍스를 선택해주고 조절해주면 돼요. 이렇게 위치를 조절해줄 수가 있어. 버텍스를 선택해주고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어. 이렇게 선택해주고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다.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다. 똑바로 만들어주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이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위치를 옮겨주면 되겠죠.
또 세그먼트 값을 이용하면은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 부분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형을 시킨 후에 다시 익스트루드를 눌러주게 되면은 변형된 부분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죠. P 눌러주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 버텍스로 가서 버텍스에서 점을 선택해주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고 이렇게 옮겨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점과 점 선 부분을 확대시켜 보면은 이거 좀 삐뚤삐뚤하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직선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스케일을 선택해주고 이 Y축으로 이렇게 선택해주고 이 부분을 요 use 포인트 피벗 포인트 부분을 이걸 중간으로 요거 중간 부분으로 선택해주고 use selection center로 만들어주고 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이용해서 조절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선택해주고 이렇게 요거 때문에 요거 눌러서 이 부분을 가운데 부분 두 개의 선에서 중심으로 맞춰준 후에 작업해줘야 돼요.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선택해주고, 이거는 Y축으로, 이것도 선택해주고, 이렇게 Y축으로, 요거는 X축으로 해줘야 되겠지. 요거는 Y축으로 해주면 되겠지. 그런 후에 엑스트루드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더 정교하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